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과 M&A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의 활용 그 파트에서 해보려고 있는데요. 지식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직접 사업, 간접 사업, 공동 사업, IP 금융을 이용한 사업 등의 다양한 유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지식재산과 M&A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M&A라고 하면 인수합병이죠.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최근에는 지식재산이 M&A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M&A는 경쟁이 심하고 또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만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M&A를 통해서 기업의 외적 성장 등의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M&A 대상 기업의 올바른 선정과 또 대상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보유한 지식재산은 중요한 실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개발 관리자들이 M&A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해야 되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 유지, 표분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 중심의 그 M&A인 경우에 지식재산은 인수 대상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기술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특허권이 있다면 지식재산권이 인수대상 핵심 가치이자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한다. 그만큼 기업의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독점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M&A의 지식재산 중요성을 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 그림에서 뭐 어찌 대상을 식별하는 거죠. 기업은 인수 또는 합병을 위한 잠재적 대상을 식별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대상의 기술에 대해서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대상 식별에서 가치 평가를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 가치 평가를 하고 나서 협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진행을 하고요. 협상에서는 거래 조건을 지식상권의 중요성이라든지 기술의 난도라든지 또 기술의 잔존 기간, 특허로 말하면 그 전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조건, 또 비용 이런 것들을 조건들을 따져서 협상을 하고 나서 거래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 거래를 마무리하고 자산을 통합하는 것, 인수합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M&A와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M&A를 하는 동기가 있겠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독점적 이익을 위한 동기, 뭐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을 획득해서 다른 기업보다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 독점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M&A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 통제를 위한 동기에서 M&A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에서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를 장악하는 수직적 합병을 통해 같은 사업에 있는 회사의 지식재산을 취득해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식재산을 내부화시킴으로써 협상, 조정,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또 광고, 포장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이제 다른 기업하고 인수를 하거나 합병을 할 때 효율적 통제하기 위해서 원재료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를 장악하는 수직적 합병을 통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회사의 지식재산을 취득을 하고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식재산을 내적화시킴으로써 협상, 조정, 커뮤니케이션 등의 비용과 광고 포장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M&A의 또 다른 어, 동기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그런 동기가 있겠죠. 채산성이 없는 지식재산이나 성장률이 또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지식재산을 매각하고 주력 업종에 힘을 다하기 위해서 M&A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각 대금을 통해서 재무구조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거나 주력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M&A는 또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에서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역은 뭐 제약이라든지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 금융업계 이런 등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대규모 합병으로 이어집니다. 큰 회사들이 합병할 때 그 기술에 대해서 중심으로 합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 극대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의 생사를 건 경영 전략적 요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머니게임 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업의 생사를 건 경영 전략적 요소를 통해서 M&A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A와 지식재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 과정에서 인수기업, 받아들이는 기업이죠. 인수기업은 대상기업의 보유 기술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또 분쟁 위험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실제로 보유기술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분쟁 위험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지식재산의 실사 IP due dilig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재산을 실사한다고 한다면 보유한 기술이 그 대상 기업의 기술을 M&A 한다고 할 때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가, 뭐 단독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 발명자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 분쟁 위험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식재산 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권리 상태, 또 분쟁 상태, 사용 조건, 해외 권리화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하나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상태는 특허 등록 여부,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또 존속기간, 권리 귀속, 정확성, 정확하게 그 회사의 예를 들어 직무발명이라면 직무발명 그 계약 조건 등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권리가 정확하게 회사 소속되어 있는지 법인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에서 M&A를 할 경우에 분쟁 상태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지식재산 실사 과정에서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소송하거나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용 조건을 검토합니다. 이것은 해당 권리가 제3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또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데 제한사항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공동 소유 여부, 우리가 A사가 B사를 대상으로 M&A를 하고자 하는데 B사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자사 것도 있지만은 자사와 다른 기업, 또 자사와 그 회사의 뭐 다른 연구자 개인과의 공동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보는 사용 조건도 검토하게 됩니다. 지식재산 실사에서는. 그리고 또한 해외 권리화 여부, 이것은 지식재산에 대해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외 출원이 되어 있는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또 추후 뭐 PCT 출원 같은 걸 통해서 더 많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식재산 실사, IP due diligence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식재산 실사 평가를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라이센스 계약이죠.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라이센스 계약은 그 권리를 지정실시권, 예를 들어 통상실시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지정실시권을 한다면 높은 경쟁력, 지정실시권은 계약에 의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지식재산 실사 평가할 때 강력한 포트폴리오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낮은 위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등록 기술. 미등록 기술이라고 한다면 낮은 경쟁력과 낮은 위험, 미등록되지 않은 것은 경쟁력이 낮은 반면에 위험도 낮은 것이죠. 그거 가지고 아직 이제 뭐 그 누구를 공격하거나 뭐 이럴 때 할 수 있지 않는 것, 아직 등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 또 진행 중인 수송은 없는가, 이게 대해서 지식재산 실사에서 듀 딜리전스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라고 한다면 높은 위험과 낮은 경쟁력을 초래합니다. 소송이라고 한다면 위험성은 높겠죠. 그리고 경쟁력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평가에서는 이런 게 많이 실사할 때 검토가 됩니다. M&A를 시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합리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기업의 가치가 유형자산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무형자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M&A 시 개별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보다 기업 전체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M&A 자체가 기업의 개별적인 이전이 아니고 포괄적인 이전인 것이죠. 그리고 기업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A 시 지식재산 관련 이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자산 실사, 듀 딜리전스를 통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필요한가, 사업인의 의도한 목적을 위해서 매입 대상 기업 IP를 구매하는 것이 필요한가, 또 IP가 소송, 합법성 논란이나 침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는가, 등록된 IP 보호 기간이 만기될 것인가, 뭐 이런 것, 구매자가 IP 라이센스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라이센스 종료 시 사업 운영권 변경 조약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글로벌 게임 회사가 국내 게임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전에 해당 스타트업이 보유한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소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수 금액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서 개발했다면 보유한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고, 또 소송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소송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 또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임수 금액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M&A 가치 평가를 할 때 지식재산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식재산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M&A에서는, 인수합병에서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해서 먼저 기업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DCF라고 해서 Discounted Cash Flow, 소득접근법.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거 설명을 한다면 해당 지식재산이 향후 창출할 수익, 캐시플로우가 수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20년이 남았다, 10년이 남았다, 현재 가치가 다르겠죠.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이런 것들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거래사 또는 기술 가치 평가사 이런 자격들도 있어요. 민간 자격도 있고 국가 자격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래재산을 가치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본다면 먼저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식재산의 잠재적 수익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DCF, 캐시플로우를 얘기하는 수익, 앞서 우리 부분들이 있죠. 소득접근법을 통해서 잠재 수익을 추정을 하고 할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 권리가 남은 권리와 10년이 남은 권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기술 수명이 그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기술적인 수명.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대체가 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또 할인율이 달라져야 되겠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 이런 걸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미래 수익을 수익의 잠재적 수익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할인율에서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주식자산의 현재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M&A를 한다면 뭐죠? 우리가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 있죠. M&A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을 함으로써 더 많이 성장하겠다 이런 것인데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제품 라인을 개발하거나 또 신규 시장 확장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장래 18개월에서 5년 동안의 경쟁 상황에 맞추어 수정을 맞춰서 기업이 미래에 대한 수익을 얻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사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개발하여 기업 자본을 늘릴 수 있고 특허 권리 범위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업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뭐죠? M&A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의 특허를 획득할 경우에 성공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장 전략으로 본다면 M&A 관련해서 1997년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억 9,500만 달러에 MRT 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한 일을 들 수 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모뎀 사업 분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은 기술적으로 타사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고속 디지털 가입자에서는 DSL, ADSL 뭐 이런 거 있었죠. 로 전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TI는 아마티의 인수를 통해 기술 인수를 통해서 25개의 DSL 테크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 테크는 ANSI,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데 DSL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어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장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M&A를 통해서 성장 전략과 유지 전략도 있겠죠. 유지 전략도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예측은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과거 매출 자료, 그리고 시장성, 라이센스 계약 등을 분석해서 수익을 예출하고요. 그다음에 할인율 설정은 위험도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잔존 가치 계산은 권리 만료 이후에 수익 여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볼 때 먼저 수익 예측 이것은 과거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미래 수익을 추정하는 것. 그다음 할인율 추정입니다. 위험도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하여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요걸 할인율을 설정하는 것이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잔존 가치 계산하는 것입니다. 밸류인데요. 권리 만료 이후에 잠재적 수익을 잔존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비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항암 관련 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발생할 로열티 수익을 추정하여 기업 전체 가치의 60% 이상을 지식재산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M&A를 할 경우에 성장 전략, 또 유지 전략, 또 처분 전략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M&A를 당하는 기업에서 본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발생할 로열티 수익을 추정하고 이것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안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 그리고 이제 M&A는 인수, 인계가 필요한데 인수 및 권리 이전 및 인수 후 권리 이전 및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A가 성사된 이후에는 반드시 특허 상표 등 권리 이전 절차 등록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회사가 A와 B가 M&A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수합병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상권, 특허 상표 등은 별도로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A로 남아있고 B 기업은 회사가 합병됐다고 해서 그 권리가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이전 등록 절차를 특허청 등에 반드시 해야 돼서 그걸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의 어떤 라이센스 또 계약이라든지 브랜드 사용 조건
공동출원 권리, 공동출원에서 권리 등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 후의 권리 이전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M&A 완료를 통해서 M&A 완료는 인수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권리 이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특허권, 상표권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반드시 특허청에 권리 이전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기존의 라이선스 계약이 재평가되고 재조정돼야 되는 점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브랜드 사용 조건을 재조정하고 브랜드 사용을 라이선스를 줬다면 사용 조건이 재검토되고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공동 출원 권리를 재조정합니다. 공동 출원 권리가 재평가되고 조정됨으로써 권리들을 인수 후에는 그 인수자로서의 권리를 주어진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M&A 인수병을 통한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싱을 이렇게 통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라이센스 방식의 수익화 모델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라이센스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기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 이런 걸 말하죠. 먼저 이것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라이센스를 통해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되면 이게 거의 순이익이 되므로 순이익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 수입에 따른 수익이익률은 미국 IBM의 경우는 90% 순이익, 라이센스 등록 비용을 들었기 때문에 벌써 사용했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거의 뭐 순이익이 된다는 거죠. 90%를 상회하여 매년 15억 달러 정도의 로열티 수입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적인 수익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이라면 20년, 실용시간 10년, 디자인 20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장기적인 수익 가능하고 매각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시적인 수익이 됨에 반해서 라이센스는 보통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계약을 하고 주기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센스는 뭐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에 등록된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같은 권리도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사는 월트 디즈니죠. 80년 전에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미키마우스는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연필 박스의 캐릭터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셔츠, 런치박스, 인형 등 다양한 제품에 또 다시 캐릭터에 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로얄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즈니사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로열티 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디즈니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연필하는데 1억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뭐 셔츠, 런치박스, 인형 등에도 쓰라. 그럼 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쓰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 후에 권리 이전 및 전략에 대해서도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 등록, M&A 후에 지적 재산 전략은 본다면 권리 이전 등록하는 거 중요하죠. 출원번호, 등록번호 기준으로 관할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이전이 됩니다. 권리가. 계약인계, 기존 계약이 계속 유효할지 재계약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되고 브랜드 통합 전략입니다. 이것이 기존 브랜드 유지 또는 신규 브랜드 런칭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 등록, 또 이것은 권리 이전은 법적 효력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출원 및 등록번호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합니다. 계약인계,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고려한다. 브랜드 통합,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지식재산은 여기서 알아본 것 같이 M&A에서 기업의 숨겨진 경쟁력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자산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실사, 듀 딜리전스라고 그랬죠. 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인수 후에 전략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M&A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전략적 통합입니다. 실사를 통해서 M&A 전에 지식재산의 철저한 검토, 가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재정적 가치 결정을 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통합합니다. 인수 후 지식재산의 통합 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지식재산과 라이선싱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싱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등을 얻는 계약 행위입니다. 기술,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에 적용 가능하며 사업화 수단으로 라이센싱은 매우 일반적이고 유연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라이센싱, 상표 라이센싱, 디자인 라이센싱, 저작권 라이센싱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권, 기술 사용권, 상표 사용권, 디자인 사용권, 저작권 사용권을 통해서 지식재산을 사업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산의 계약 구조는 로열티 조건, 또 라이센스 유형을 보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라이센스가 있고 로열티 조건이 있는데 선불금, 고정금, 비유령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고 사용 범위는 제품, 지역, 기간, 제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협상 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 라이센스를 허용할 것인지 클로백 조항이 있다든지 또 회계감사권, 기술지원 감사 여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제 라이센싱과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서 알아보길 바랍니다. 라이센싱 성공 피라미드는 성공 중인 라이센싱, 또 전략적 요소, 법적 고려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많이 수고 많았습니다.